안녕하세요. 맹꽁이어서 143번째 시간입니다. 스위스 여행기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9시 20분 하루 출발이다. 언니와 형부는 4시부터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샤워도 하신다. 잠자는 동생들을 다 깨워놓는다. 너무 부지런해도 정말 주변 사람이 불편한 일이다. 동생네도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나도 6시 반에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했다. 난 일찍 깼어도 혹시나 언니와 동생에게 방해가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나오지도 않고 가만히 방에 누워 있었다. 9시 반에 버스 타고 파티장에 가면서 알리완이 다녔던 모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가보았다. 알리완 이제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에 가서 거기서 그 부모님 동네에서 하루 자고 이제 그 알리완이 다녔던 학교를 다니면서 둘러봤습니다. 중학교도 가봤다.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녔다고 한다. 버스를 놓칠까봐 친구들과 마음 놓고 놀지도 못한 추억이 있다고 알리완은 말을 해준다. 우리는 걸어서 호텔 연회장 파티장에 도착을 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로비에서 조금 있으니까 친척들과 지인들이 속속 도착을 했다. 스위스 문화는 한국과 좀 다른 점이 있었다. 나이가 40이 되면은 우리나라 회갑 잔치를 하듯이 그렇게 크게 그렇게 행사를 갖더라고요. 축하의 자리를 마련을 하더라고요. 일가 친척, 친한 친구들 다 초대해가지고 통역하는 두 사람도 와 있었다. 한 분은 30대 후반이었고 또 한 분은 80대 초반, 아주 대조적이었다. 손님들이 도착을 하면 바로 파티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파티 장소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일일이 인사를 다 하고 그리고 대화도 하고 우리 일행도 모든 손님들과 함께 인사를 했다. 현정이와 알리완이 한국에서 온 부모님과 이모부님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했다. 인사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나가고 파티장으로 들어갔다. 좌석 배치는 젊은 통역사는 집게 가족 속에 합석을 하고 나이 많으신 통역사는 알리완 이모들과 우리 팀이 있는 좌석에 합석을 했는데 언니와 합석한 젊은 통역사는 즐거운 대화로 분위기가 달아오르는데 우리 좌석에는 나이 많은 통역사는 자기 본분이 뭔지도 모르는지 자기 자랑과 자식, 손주 자랑에 여념이 없으셨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말 많은 건 한국 사람과 동일했다. 자기의 그 본분 통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식과 손주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이다. 내 희망사항은 알리완 이모님들과의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빗나간 것이었다. 통역사는 하물며 자기 손녀가 피아노 치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신다. 그리고 한 소리 또 하고 스위스 생활 40년을 했다는데 한국의 평범한 노인들과 다름이 없어 보였다. 3시간이 넘도록 특별한 대화도 없이 시간을 보내려니 너무 지루했고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다. 어디 가나 할머니들이 말 많은 건 정말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손님으로 왔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루했지만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저녁은 아스코나라는 식당에서 먹기로 했으며 시부모님께서 사신 것이라 한다. 시부모님께서 손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신 것이었다. 라고마조레 호수에서 배를 타고 식당으로 이동을 했다. 식당을 가려면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경로였다. 식당에 도착을 하니 멋진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정말 분위기 있는 식당이었다. 알리완 어머니가 현장 답사까지 하시면서 현정이까지 보여주시고 정한 식당이라고 한다.
모든 것에 세심하고 치밀하신 알리완 어머니이시다. 젊은 통역사는 이곳 식당까지 동행해 주셨으며 여러 가지 통역으로 수고를 해 주셨다. 젊은 통역사는 자기 본분을 잘 했습니다. 얼마나 싹싹한지 신선하고 마음에 쏙 들었다. 이곳 식당에서 통역사가 골라준 메뉴는 정말 맛있는 것이었고 잘 먹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싼 요리였다고 한다. 1인분에 6만 원이라고 한다. 우리는 가격도 모르고 그냥 주문만 한 것이다. 동생, 남편, 동생, 나 셋이서 비싼 요리를 주문했던 것이다. 나중에 가격을 알고 보니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 현정이는 내일부터 출근을 해야 한다면서 8시 반이 되자 혼자서 취리히로 떠났다. 장로님은 동생 남편입니다. 감기가 왔다고 하며 힘들어한다. 식당에서 9시 반이 넘자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았다. 알리완과 알리완 아버지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에 오자마자 자기가 바빴다.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숙소에 오자마자 그냥 쓰러져 자기가 바빴습니다. 오늘 배 타고 오면서 잠시 현정이와 대화할 시간이 있었다. 이런 소중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해준 현정이와 알리완에게 끝없는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튿날, 오늘은 많은 추억을 남기고 티치노를 떠나는 날이었다. 밖에는 바람이 무섭게 분다. 비는 오지 않지만 바람만 거세게 분다. 여태까지 날씨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는데 언니 부부는 오늘도 일찍 샤워하는 소리가 났다. 7시가 넘었는데다 아무도 밥할 생각들을 안 한다. 동생은 날마다 피곤하다고 하며 너무 힘들어한다. 동생 남편은 감기가 왔다고 힘들어하고 주방을 책임질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이다. 성경의 요나처럼 피할 길이 없었다. 난 샤워하고 짐을 싸면서 주방으로 내려와서 정성껏 밥을 하고 라면도 끓였다. 이 아침을 먹고 다들 힘을 내야 될 텐데 하고 기도했다. 오늘 아침도 김치는 없어도 식사들은 잘해서 다행이었다. 식사 후 언니 부부와 동생 부부는 짐을 싼다고 올라가고 난 혼자서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 처리까지 깨끗이 했다. 떠날 시간이 되고 버스역에서 알리완 부모님과 헤어질 때 정이 많으신 알리완 아버지는 눈물까지 보이셨다. 정말 정이 많으신 어르신들이었다. 일일이 포옹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버스로 이동을 하여 오다가 기차로 환승을 해서 루체른역에서 내려서 우리는 빵으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기차 타고 세계에서 제일 길다는 터널길 51km를 빠져나왔다. 여행객들이 꼭 들른다는 르체르니, 룩센 호수, 바그너 박물관, 로이스강, 나무다리 등을 구경을 했다. 양쪽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된 나무다리는 너무 아름다웠으며 관광객들로 만원이었다. 룩센 호수에서 유람선을 타기도 했다. 한국인 여행객들도 많이 보였다. 유람선에서는 특색을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핸드폰이 있다는 것이었다. 좋은 경험이었다. 편리했고 음악가 바그너가 이곳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서 유명한 작곡을 많이 했다고 한다. 유람선에서 보이는 좌우 풍광은 정말 아름다웠다. 날씨는 쌀쌀했다. 나는 여름 옷만 준비해서 왔는데 이곳은 겨울옷이 필요한 곳이었다. 유람선에서 내려서 동생이 시계를 사고 싶다고 하면서 쇼핑 가기를 희망을 했다. 쇼핑을 하자고 했다. 동생이 시계만 판매하는 건물로 들어서서 시계를 쇼핑을 했다. 동생은 며느리가 선물로 시계를 원한다면서 동생 거랑 2개를 샀다.
여유 있게 사는 동생은 쇼핑을 거침없이 하는 편이었고 동생 남편도 부인이 원하면 무조건 오케이 사인을 주었다. 나는 부럽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도 시계가 사고 싶어졌다. 내가 차고 있는 시계는 작년에 중국에 갔을 때 2만 원을 주고 산 시계였다. 품질이 영 엉망이었다. 스위스 온 김에 유명하다는 시계 하나 사고 싶은 것이다. 난 속도 없이 동생에게 차던 시계를 나에게 팔으라고 했다. 그랬더니 동생이 싫다고 한다. 난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난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었다. 나는 외국 여행 갈 때 뭐 아무것도 사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계를 골라놓고 계산을 할 때 동생 카드로 계산을 하자고 말을 했더니 동생 남편이 세금 문제가 있다면서 안 된다는 것이다. 참 뜻밖의 말을 들었다. 이런 말 할 줄은 나는 생각도 못한 말을 들은 것이다. 순간 내 가슴은 송곳으로 찌르는 느낌이었다.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왔다. 겉으로 눈물은 보일 수가 없어서 나는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얼마나 세금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난생 처음 하는 부탁을 거절당했다는 그 당혹감, 그 처참함, 정말 뼈저리게 가슴이 아팠다. 나는 내 마음이 들킬까봐 마음을 계속 숨기고 시간을 보냈다. 난 15만 원짜리를 샀다. 15만 원짜리를 사는데 동생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공항을 통과할 때 세금 문제가 나오니까 제 것은 계산할 수가 없다고. 자기들은 수십만 원짜리 몇 개씩 샀으면서 내가 그 세일하는 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겠다고 좀 계산을 해달라고 했지요. 한국에 가서 줄 테니까 내 것까지 계산 좀 합시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눈치가 빠른 언니가 환전을 해온 돈으로 내 시계값을 알리완하게 주었고 나는 한국에 가서 언니에게 15만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일단락치였다. 이 시계 사건은 오래오래도록 내 마음을 아픈 상처로 남을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되었다. 상한 마음을 숨기고 추리히 현정이네 집에 도착을 하니 벌써 현정이는 퇴근해서 있었고 샐러드를 만들고 있었다. 바삐 밥을 해서 언니가 해온 밑반찬과 저녁을 먹었다. 식사 후에 와인을 마시면서 2년 전에 찍은 사진, 크루즈 여행 때 찍은 것을 큰 화면으로 보면서 그때를 회상하며 한바탕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알리와는 우리들이 즐겁게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는 게 매우 즐거운 모양이었다. 사진 찍는 게 취미인 알리완. 알리완 파일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고 분리돼 있었다. 언제든지 원하면 그때 그 시절 사진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즐거운 시간도 지나고 다들 피곤하고 졸리웠다. 10시 반쯤 다들 잠자리에 들었지만 나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까 그 시계 사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다. 우리 작은 아들과 1시까지 카톡으로 대화를 했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그 말은 차마 아들한테 하지 못했다. 아들과 한참 카톡을 하다가 잠들었다. 이튿날 어제는 밤새 꼬박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나는 그 시계 사건으로 인하여 잠잘 수가 없었다. 아침에 알리완과 현정이는 출근을 하고 난 주방에 나와 밥을 하고 미역국을 끓이고 고추장과 된장을 양념을 해서 양파에 찍어 먹게 하고 김과 밑반찬으로 아침을 준비했다. 언니 부부와 나는 현정이 집에서 자고 동생 부부는 호텔에서
잠을 잤다. 동생은 정각 9시에 아침을 먹으러 왔다. 다들 맛있게 밥을 먹었다. 식사 후에 한가한 시간을 즐겼다. 동생은 또 피곤하다고 하며 호텔로 잠자러 간다고 갔다. 형부와 언니, 나 셋은 마트로 갔다. 이곳에 고기들이 어찌나 연하고 맛있는지 온 김에 한 번은 실컷 먹고 가자고 마트로 간 것이다. 우리는 말을 못했지만 손짓과 발짓, 소 울음소리를 내가면서 겨우 소고기를 살 수가 있었다. 마트에 마음껏 가서 시장을 보라고 현정이가 카드를 주고 갔었다. 동생은 늘 몸이 부실해서 남편이 동생이 병이 날까봐 전전긍긍이다. 우리들은 사온 소고기로 점심에 실컷 먹었다. 식사 후에 추리히 호숫가로 가서 산책을 하고 오기도 했다. 저녁에는 알리완이 퇴근해서 와서 손수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었다. 요리를 제법 잘한다. 현정이는 집에서 하는 일이 없어 보였다. 밥하고 빨래, 청소, 알리완 전담이라고 한다. 현정이 말을 들어보니 결혼하고 3년 동안 열심히 살림을 했었는데 알리완이 잔소리가 너무 많고 마음에 안 들어해서 그럼 네가 다 하라고 하면서 그 후부터 일절 살림을 안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알리완이 만든 스파게티와 케이크, 와인, 초콜릿을 먹으면서 긴 시간 대화로 저녁 시간을 보냈다. 내일부터는 알리완이 3일 동안 비엔나로 출장을 간다고 한다. 알리완은 매우 아쉬워했다. 이튿날 오늘은 알리완은 일찍 출장을 떠나고 현정이는 출근을 하고 두 사람 출근할 때까지 우리는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다. 주방에 나와 아침을 준비했다. 알리완 부부가 출근을 한 후에 주방에 나와서 우리 먹을 아침 준비를 했다. 배추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 후라이와 김, 밑반찬으로 준비했으며 동생 부부는 9시 반에 아침을 먹으러 왔고 언니와 형부는 아침 운동을 했다. 나는 동생 부부를 볼 때마다 시계 사건이 떠올라서 마음이 불편했다. 식사 시간에 다 함께 식사를 하고 느긋하게 놀다가 한국에서 가져간 부침가루로 야채 부침을 했다. 야채 부침을 해서 맛있게 먹고 쥐리히 호수로 산책을 다녀왔다. 6시에 현정이가 퇴근을 하고 돌아와서 모처럼 알리완 없는 식사를 우리 식으로 했다. 한국식으로 했다. 메뉴는 부침개, 쑥떡, 라면이다. 식사 때마다 다 맛있다. 한국에서는 먹지도 않던 것들이 이렇게 외국에 오니까 모든 것이 한국 것이면 한국 음식은 맛있었다. 식사 후에 우리들끼리 진솔한 대화의 시간이 있었다. 세상 사는 이야기,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긴 대화가 이어졌다. 주방 일을 나 혼자서 잘하고 있다고 하며 언니는 고맙다는 말도 했다. 힘들지만 알아주니 그냥 감사했다. 동생은 언니가 주방 일 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고맙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 점도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어제는 그 이튿날 어제는 모처럼 잠을 잘 자서 기분이 좋아졌다. 잠결에 벨이 물려서 한국인지 스위스인지 분간도 못하고 쓸데없는 전화 070을 받자마자 끊었는데 통화료가 4,500원이 나왔다. 아이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잠결에 전화를 그냥 070 전화를 받았더니 통화료가 이렇게 나왔던 것이다. 이것도 큰 경험이다. 오늘 아침 식사는 바나나와 계란 후라이, 쑥떡을 먹었다. 쑥떡은 내가 가지고 갔는데 너무 요긴하게 잘 먹었다. 동생 부부는 살찐다고 하며 어제 숙소로 갈 때 바나나와 사과, 초콜릿을 가지고 갔었다. 형부와 언니, 나 셋이서 식사를 하고 11시쯤
한국에서 가져간 카레를 만들었다. 다 함께 정말 맛있게 먹었다. 외국에서의 한국식 카레 먹는 건 정말 별미였다. 한국 거로 먹으니까 외국 여행을 온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다. 경험을 해봐서 알게 되었지만 외국 여행 올 때는 미역과 카레, 부침가루, 김, 밑반찬은 필수로 가져와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멸치까지 가지고 와서 멸치 국물을 내서 된장국을 끓여서 먹으니까 너무 구수하고 맛있었다. 언니가 고마웠는지 비타민C와 초콜릿과 선크림을 주신다. 너무 고마웠다. 우리 언니가 이때부터 마음이 약간 변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고맙다, 사랑한다, 뭘 사준다 이런 것은 별로 없었는데 이때 여행에서 그렇게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옛날에 느껴보지 못한 언니의 따뜻한 정을 잠시 느낄 수 있었다. 점심 먹고 한가한 시간에 마트로 선물을 사러 나갔다. 내가 필요해서 간 것이다. 난 스위스 올 때 한국 돈 20만 원을 환전을 했고 우리 며느리 나비가 임신했을 때 먹으면 좋다는 스위스 철분제가 좋다고 사왔으면 좋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사달라고 돈 전부를 현정이에게 주었었다. 현정이가 철분제를 사고 남았다고 하며 나에게 60프랑을 주었었고 난 그 돈으로 작게나마 선물을 사려고 마트에 온 것이었다. 나는 60프랑으로 수세미와 견과류를 샀다. 철분제 사고도 돈이 남아서 선물까지 살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리고 3시 반에 우리들끼리 지하철을 타고 현정이 회사가 있는 곳에 갔으며 참고로 어젯밤에 기차 타는 여행 연습까지 현정이가 막내에게 알려줬다. 우리는 기차를 어느 쪽에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 것을 현정이가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페피콘역까지 잘 찾아갔으며 그곳에서 현정이를 반갑게 만났고 지하철로 이동을 하며 현정이 선배 언니 경화씨 가족을 만났다. 경화씨도 스위스 남자랑 결혼을 했고 딸 하나를 두고 있었으며 남자가 국적만 스위스 사람이지 이미지가 꼭 한국 사람처럼 느껴지는 편한 사람으로 보였다. 우리 일행과 함께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산책을 했고 그것은 아주 전망이 좋은 곳이었다. 하여간 어디를 가나 스위스는 아름다웠다. 산책 후에 경아씨가 자기 집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를 해서 집으로 갔는데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지라고 했는데 한국도 그렇지만 정말 살기 좋은 곳에 살고 있었다. 기차역하고도 가깝고 얼마나 부지런한 경아씨인지 텃밭에다가 한국 야채를 골고루 재배를 해서 먹고 있었다. 정말 성실하고 똑똑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의 딸이었다. 집도 넓고 화장실도 2개나 있었다. 살기 좋은 집이었고 우리는 잠시 후에 식사가 차려졌는데 완전 한국식으로 차려진 밥상이었다. 보기만 해도 눈이 희둥그레졌고 군침이 도는 겉절이와 불고기, 깻잎, 상추, 막걸리까지 쌈장도 있고 사람 6명을 집으로 초대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경아씨는 우리를 초대해 주었고 성의를 다해서 바쁜 중에도 우리에게 한 끼 식사를 섬겨주는 경아씨가 나는 너무도 고맙고 위대해 보이기까지 했다. 경아씨 딸도 어찌나 부침성이 좋은지 마술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으며 마술 때문에 웃고 우리가 박수를 치고 금방 친해질 수가 있었다. 우리 일행은 모두가 상차림 앞에서 탄성으로 화답을 했고 동생 남편의 기도로 식사를 했다. 모든 것이 맛있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한국식 불고기와 상추쌈,
깻잎도 텃밭에서 직접 키운 걸로 담갔다는데 너무 맛있었다. 전라도가 고향이라는 경아씨였으며 이런 경아씨랑 친하게 지낸다는 우리 현정이가 나는 자랑스러웠다. 현정이는 가끔 경아씨 초대로 한국 음식을 먹는다며 고마워했다. 우리 일행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씩이나 하고 경아씨 집을 나왔다. 경아씨는 기차역까지 나와서 우리들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며 우리들을 배웅을 했다. 끝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다. 떠나오는 우리들도 오래도록 경아씨 집에서의 식사를 잊을 수가 없었다. 앞으로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이런 사람들과 스위스에서의 삶은 얼마나 위로가 될지 현정이를 생각을 해봤다. 정말 날개 없는 천사가 스위스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현정이와 경아씨 친자매처럼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며 친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스위스 여행기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며칠 했는데 내일 또 스위스 여행기를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